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정부 첫 내각 인선이 오늘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서울대 나온 60대 남자 서융남이란 조어도 나왔는데요. 윤 당선인 측은 능력 위주의 적재적소 인사라고 강조했지만 한동훈 검사장을 비롯해 함께 일한 적이 있거나 친분 있는 사람들 위주로 인선이 이루어지면서 협치와 통합과는 거리가 먼 인사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정황근 전 농촌진흥청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한국노총 출신의 이정식 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을 지명했습니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의 첫 내각을 이끌 총리와 18명의 장관 후보자 인선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마지막 인선까지 서울대 출신의 60대 남성이 지명되면서 내각의 절반 이상이 서울대 출신, 평균 나이는 60.6세, 19명 중 16명은 남성, 이른바 서융남 내각이라는 평가는 더 굳어졌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영남이 7명으로 가장 많고 호남은 전북 출신이 2명, 광주와 전남 출신은 1명도 없습니다. 윤 당선인은 앞서 할당이나 안배는 없다며 능력 위주의 인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분야를 가장 잘 맡아서 이끌어 주실 분이신가에 기준을 두고 그렇게 저희가 선정을 해서. 하지만 내각의 절반 이상이 캠프와 인수위 등에서 당선인과 함께 일했던 인사들이고 한동훈, 권영세 등 최측근은 물론 40년직이나 고등학교, 대학교 동문 등이 대거 포함되면서 사적 인연을 중심으로 한 폐쇄적인 인선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혹평했습니다. 국정 비전과 철학, 국민 통합, 여야 협치가 없는 역대 최악의 산무 내각입니다. 내각이 아니라 선거 캠프를 꾸리는 것인지 착각이 들 정도의 유감스러운 인선이었습니다. 참여연대와 경실련에서도 통합과 협치가 없는 독선과 독주의 내각이다. 정치적 판단이 우선한 기대에 미치지 못한 인선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잘된 인사라고 칭찬했습니다. 전문성과 능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적재적소 인사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선 망신 주기가 아니라 비전과 능력 검증에 협조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또 올랐습니다. 이제 1.5%. 코로나가 닥치기 전에 그 금리로 그대로 돌아갔는데요. 물가가 워낙 치솟다 보니까 금리 올리는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대출 받으신 분들 이자 부담도 눈덩이처럼 커질 것 같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준금리 1.5%, 2년 6개월 만입니다. 코로나 직후 0.5%까지 확 낮췄는데 작년 8월부터 벌써 4번째 올려 코로나 전 금리로 되돌아갔습니다. 두세 달 만에 한 번씩 계속 올린 겁니다. 금리를 또 올린 건 금융통화위원들 만장일치 결정이었습니다. 물가가 너무 빨리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과 2달 전 한국은행은 올해 3.1% 오를 거라고 예상했는데 이 예상은 빗나갈 게 확실해졌습니다. 대략 연간으로 이제 4%나 또는 그에 근접한 수준으로 상승률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41년 만에 물가가 최고로 많이 올랐습니다. 미국도 다음 달에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5%포인트 올릴 게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이러면 한국도 연말 기준금리가 2%를 넘길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대출받은 개인이나 기업들의 이자 부담은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너무 낮은 금리를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중리 수준까지 올려버리면 사람들이 결국 경제가 멀미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작년 말 카드값을 포함한 가계부채는 1,862조 원. 은행 대출 금리가 기준금리 오른 만큼 오를 때마다 이자는 13조 원씩 늘어납니다.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형 금리는 오늘 기준으로 최고 6% 중반까지 올랐습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우크라이나 항구 도시 마리우폴을 대부분 장악한 러시아군의 탱크 행렬이 이제 동부 돈바스 지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의 분수령이 될 돈바스 전투를 앞두고 미국 등 서방은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강화하고 나섰고 러시아는 강력 대응을 또 예고했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러시아와 인접한 우크라이나 북부 도시 하르키우의 도심. 공중에서 떨어진 폭탄 여러 개가 연달아 터지는 확산탄입니다. 잦아들긴 했지만 러시아군의 산발적 공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거의 장악한 남부 도시 마리우폴 지하실에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겁먹은 표정으로 모여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군인 1000여 명이 항복했다고 밝혔습니다. 13-15 было примерно. И нам пришлось сдаться, так как нас окружили. 양측의 본격적인 교전은 이제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의 결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탱크 행렬을 돈바스로 이동시키는 게 거듭 포착되고 있습니다. Операция будет продолжаться военная до ее полного завершения и решения тех задач, которые были поставлены в начале этой операции. 우크라이나의 지원 요청에 서방은 무기 지원을 대폭 늘렸습니다. 미국은 포탄과 장갑차 같은 지상전에 사용할 수 있는 포병 시스템을 새로 포함시켰습니다. I think you saw today the president announced another presidential drawdown of security assistance valued at up to an additional $800 million. 그동안 무기 지원에 소극적이었던 독일도 전차를 타격하는 무기와 군용기 격추를 위한 미사일을 보냈습니다. EU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고 가장 먼저 공격용 무기를 제공한 체코에 이어 다른 나토 회원국들도 무기 지원을 강화할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이동하는 미국과 나토의 무기 운송 수단을 군사 표적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2년 넘게 유지해온 사회적 거리 두기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완전히 사라집니다. 오미크론 유행이 완전히 정점을 지났다고 판단한 건데요. 다만 실외 마스크 착용은 좀 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 시설의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10명까지만 모일 수 있었던 인원 제한도 사라집니다. 정부는 내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확정한 뒤 공식 발표할 계획입니다. 또 방역과 의료 체계를 일상화하는 내용이 담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체계도 내일 함께 공개합니다. 하지만 마스크는 당분간 현행 방침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실내에선 마스크를 꼭 써야 하고 실외에서도 다른 사람과 2m 간격을 유지할 수 없을 땐 써야 합니다. 사실상 의무 착용과 다름없습니다. 밖에서는 또 사람들 보는 눈이 있고 썼다 벗었다 하는 것도 불편하고 또 남에게 민폐를 끼칠까 봐서 다들 마스크를 쓰고 있고. 거리두기 완화와 함께 실외에선 마스크를 벗는 것도 검토했지만 아직은 이르다는 우려를 감안해 속도를 조절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을 동시에 완화하는 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일단 거리두기부터 풀고 유행 상황을 지켜본 뒤 2주 뒤에 마스크 착용 문제를 다시 논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상습적인 폭행과 학대가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죠. 이 시설의 직원 중에 7명이 이사장의 가족이었는데요. 이들이 장애인과 직원들에 대한 갑질을 일삼았고 시설 운영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증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서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보살피고 있던 장애인에게 상습적으로 폭행과 학대를 저질렀던 안동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 이 시설의 이사장이 직원에게 갑질을 해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3월 한 직원은 자신의 일기장에 이사장이 결제는 미룬 채 시설 인근에서 개인적으로 닭을 키운다고 적었습니다. 어제인한테 닭 이래준다고 지시를 하고. 그리고 닭이 낳은 달걀은 직원들에게 사라고 했습니다. 달걀 같은 경우에는 종사자에게 한 판에 10,000원씩. 이사장 여동생은 부업으로 가수원 부자재를 만드는 일도 받아와 주로 직원들에게 떠맡겼습니다. 이상하게 물건을 납품을 계속 그 일정한 시간에 맞추려고. 근데 그 즉시 그거 안 해도 됩니다. 이 시설의 직원 가운데 7명은 이사장의 친인척이었는데 근태도 문제였다는 증언입니다. 시설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이사장의 여동생은 다슬기 잡이를 가야 한다며 일찍 퇴근했고 이사장의 또 다른 여동생은 집에 있다가 오후 5시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기 장애인 거주시설은 직원 25명이 근무하고 있고 장애인 30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매년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13억 원 정도의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사장 가족들은 제대로 근무도 하지 않은 채 국민 세금으로 급여는 챙겼다는 주장입니다. 이사장 가족들은 일을 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인건비를 받아서 그냥 놀고 가는 곳처럼 인식하고 장애인 폭행과 학대, 부실 운영이 드러나자 장애인 인권단체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안동시는 뒤늦게 장애인 시설 전수 점검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년 이상 지속된 학대를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것은 이 시설이라는 구조적인 이 한계에서 오는 것이거든요. 또 경찰은 장애인 급여 착복 외에도 MBC 보도로 드러난 폭행 학대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